네, 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LNK 바이오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일 결정적인 사건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언제쯤 일어날지 투자자 관점의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LNK 바이오가 2025년 12월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정말 한몸에 받았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이 뜨거운 관심이 과연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열기인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고요. 이 모멘텀이 2026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 핵심 동력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2026년 LNK 바이오의 주가 모멘텀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대감. 역시 글로벌 빅파마와의 총판 계약, 이거더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11월에 유력 후보기업 실사단이 용인공장을 방문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12월 주가가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했죠. 이게 그냥 단순한 공급 계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판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계약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현재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시장의 판도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2023년에 업계 1, 2위였던 글로버스 메디컬하고 누베이시브가 합병하면서 그야말로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 거대 합병이요. 그러니까 메드트로닉이나 스트라이커 같은 다른 거대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군요. 그 합병한 공룡 기업과 경쟁하려면 자신들도 뭔가 새로운 무기가 필요해진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LNK 바이오의 전략적 가치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 거대 기업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핵심 무게가 바로 높이 확장형 케이지라는 건데요. 자료를 보면 합병한 글로버스 메디컬을 제외하고 이 제품의 전체 라인업, 그러니까 후방, 측방, 전방 수술에 모두 쓸 수 있는 풀 라인업을 갖춘 곳이 전 세계에서 LNK 바이오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인가요? 아니, 다른 그 큰 대기업들은 왜 이걸 못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고난도 기술입니다. 척추 사이에 들어가서 높이를 싹 확장시켜서 디스크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건데 아주 좁은 공간에서 정교하게 작동해야 하고 환자의 체중이랑 모든 하중을 평생 견뎌내야 하거든요.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나오죠. 과거에 업계 강자인 스트라이커도 이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체내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전량 리콜하는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 혜자가 높다는 뜻이죠. 비유하자면 뭐랄까,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체인들이 있는데 한 곳이 갑자기 모든 요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맞는 칼 세트를 독점해버린 거군요. 다른 레스토랑들은 당장 그에 대항할 칼 세트가 필요한데 직접 만들자니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 기술을 가진 장인, 즉 LNK 바이오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시간, 비용, 그리고 실패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풀 라인업을 갖춘 LNK 바이오랑 손을 잡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선택지인 셈이죠. 좋습니다. 왜 필요한지는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바로 언제입니다. 이 세 개의 계약, 2026년 언제쯤 성사될 거라고 자리들은 보고 있나요? 증권사 리포트들은 대부분 2026년 1분기 내에 계약 체결, 그리고 상반기 안에는 첫 제품 공급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계약은 막판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경쟁사들의 그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마냥 늦추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만약 이 계약이 정말 공식 발표가 된다면 이건 그냥 매출이 좀 늘었다 수준이 아니겠네요. 아예 회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1분기가 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첫 번째 변곡점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건 LNK 바이오가 이 홈런 한 방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었어요. 이른바 플랜 B가 아주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오목가슴 교정용 임플란트, 팩투스 이야기입니다. 네,
총판 계약이 회사의 외형 성장과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열쇠라면 이 팩투스는 수익성 개선이라는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회사의 알짜배기 신사업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직접 납품하는 구조라는 점인데요. 중간 마진이 없으니 이익률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죠. 송장세가 정말 무섭던데요. 2025년 매출이 40억 원인데 2026 목표가 80억에서 100억 원. 2배가 넘게 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2025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미국 내 공급 병원 수가 2025년 11월에 14개였는데 연말에 20개, 그리고 2026년 말에는 30개까지 확대될 계획이거든요. 이미 2025년 상반기에 2024년 1년치 매출을 넘어섰을 정도로 시장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익률 높은 제품의 비중이 커지면서 회사 전체의 체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이 팩투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첫째, 척추 임플란트라는 주력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둘째, 회사 전체의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죠. 단기적인 빅 이벤트와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높은 캐시카우가 빠르게 자라고 있다. 이 말이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단기적인 모멘텀 말고도 아주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움직임도 있던데요. 바로 미국 VA 보훈병원 진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VA 보훈병원? 이건 쉽게 말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군인과 제대군인을 위한 병원입니다. 미국 전역에 170개가 넘는 병원 네트워크를 갖춘 연간 예산이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죠. 정부기관이라니 진입하는 게 엄청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습니다.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서류나 검증 절차가 민간 병원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그런데 L&K 바이오가 2025년 8월 플로리다 마이애미 보훈병원에서 첫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첫 수술을 위해서 무려 11년을 공들였다고 하더군요. 11년이요? 잠깐만요. 첫 수술 하나를 위해서 11년을 썼다고요? 와, 정말 끈질기네요. 그 고생을 감수할 만큼 이 시장에 매력적인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정성. 한번 뚫기만 하면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요. 둘째는 수익성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보훈병원의 치료 단가가 일반 민간병원보다 4배에서 5배나 높습니다. 매 5배요? 네. 정부랑 직접 계약하는 구조라 높은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1년간의 노력이 단순히 끈기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험난한 장벽을 뚫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제품과 기술력이 미국 공공의료 시장의 최고 수준 기준을 통과했다는 강력한 증거, 즉 레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성공 사례가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마이애미에서의 첫 성공은 나머지 170여 개 보훈병원에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손에 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현재 미주리, 텍사스주 병원과도 추가 수술을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확장이 시작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2026년 1분기에 터질 수 있는 글로벌 계약이라는 단기 홈런, 그리고 자체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팩투스라는 중거리 안타, 또 11년의 노력 끝에 뚫어낸 VA 보훈병원이라는 장기적인 성장 발판까지. 와, 그림이 아주 긍정적으로 그려지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너무 장밋빛으로만 들리기도 합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는 분명히 리스크 요인들도 언급되어 있었죠. 물론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점검은 필수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우려는 약 100억 원 규모의 미전원 사채, 그러니까 시비로 인한 오버행 부담입니다. 잠시만요. 오버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금융 전문가가 아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버행은 말 그대로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CB라는 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인데요. 주가가 오르면 이 채권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팔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주가가 상승하려고 할 때마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매물 부담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일종의 주가 상승을 막는 보이지 않는 천장 같은 거군요. 이 리스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총 100억 원 규모인데 다행인 점은 회사 측이 그중 50억 원에 대해서는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의 절반은 회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 측이 절반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니 좀 안심이 되면서도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50억 원어치의 잠재적 매물은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주가 상승기에 이 물량이 실제로 시장에 나온다면 꽤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분명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는 투자자라면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이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또 다른 리스크는 없었나요? 역시 가장 큰 기대감인 글로벌 총판 계약이 지연될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게 가장 큰 만약 시나리오입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은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변수도 많아서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비비재하거든요. 자료에도 과거 이 회사의 미국 사업이 소송 문제 같은 걸로 정체되었던 이력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과거 경험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모두가 기다리는 1분기 계약 발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실망감이 꽤 클 수 있겠네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충격은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의 L&K 바이오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팩투스의 고성장, 그리고 VA 보험병원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존재하잖아요. 만약의 경우 특정 계약이 지연되더라도 회사의 성장이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점, 이게 과거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2026년 L&K 바이오 투자 로드맵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있군요. 첫째, 2026년 1분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큰 회사의 가치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글로벌 총판 계약. 둘째, 이미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고 회사 전체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고수익 신제품 팩투스. 그리고 셋째, 11년의 노력 끝에 진입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해줄 미국 VA 보험병원으로의 공급 확대가 있습니다. 동시에 리스크 요인도 명확합니다. 주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전환사채 오버행 물량 부담, 그리고 가장 큰 기대감인 글로벌 계약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겠군요. 네, 자료에 나온 2026년 예상 실적은 매출 480억 원에 영업이익 96억 원입니다. 2025년 대비 이익이 2배 이상 급증하는 정말 놀라운 성장이죠. 현재 주가가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았는지는 결국 투자자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2026년 1분기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는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면 시장은 이 기업의 가치를 어디까지 평가하게 될까요? 반대로 만약 그 발표가 예상보다 조금 늦어진다면 그로 인한 시장의 실망감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근본적인 위험 신호로 해석해야 할까요? 2026년 L&K 바이오 투자의 성패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과정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